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촉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존감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붓코칭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 가지고 온 이유는요. 어른 수업의 메인 주제 중에 하나가 자존감,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되게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의 태도, 자세에서 자존감은 시작된다. 이런 희망이나 주장이 아니라 두뇌가 스스로의 자세가 어떻게 자존감을 만들어가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두뇌와 자세의 상호 피드백 관계를 재미있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낯선 개념인데요. 이런 개념은 이미 오랫동안 연구된 프레젠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존재감을 드러내라. 프레젠스 내용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본문 읽겠습니다. 에이미 커디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는 중요한 순간에 프레젠스를 느낄 때 힘과 자신감을 얻게 되고 그 결과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한다. 프레젠스는 존재감으로 번역되지만 커디 교수는 자신의 진정한 생각과 느낌, 가치와 잠재력이 최고로 드러날 수 있도록 조정된 심리 상태라고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커디 교수는 자세가 프레젠스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한다. 자세와 몸짓, 얼굴 표정을 통해 신체 언어를 확장할 때 많은 힘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고 불안에 덜 시달린다는 얘기다. 그녀는 심지어 강력한 자세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낸다고 말한다. 요즘처럼 스마트폰에 중독돼 구부정한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휴대전화를 보는 것은 결단력과 과단성을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 어른 수업에 신체, 그 중에서도 운동 파트로 가면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안으로 굽어지는 자세를 죽음의 자세라고 표현을 하고 뒤로 쭉 펴는 후굴 자세를 생명의 자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본문 계속 소개할게요. 뉴올리언스에 사는 티나는 고등학교 중퇴라는 경력이 자신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른다고 했다. 안정적이고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을 뿐 아니라 그런 일자리를 가질 자격이 없다는 자격지심으로 스스로를 내몬다는 것이다. 수년 동안 온갖 일자리를 전전한 그녀는 34살이었다. 나중에 대학도 졸업했다. 비록 느리긴 했지만 작고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드러낼 기회에 나의 가치를 표현할 기회를 잡는 법을 스스로 깨우쳤다. 바로 그게 프레젠스다. 프레젠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문에서 다양한 표현들을 하는데요. 조금 더 소개해 볼게요. 마리아 포보바라는 블로거는 이렇게 썼다. 프레젠스라는 개념은 마음챙김이라는 동양적 발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마음챙김은 수정처럼 맑은 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 온전히 충실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내가 말하는 프레젠스의 유형은 점진적 변화를 통해 나온다. 굳이 멀고 먼 순례의 길을 떠날 필요가 없다. 영적인 깨달음을 경험할 필요도 없고 내면을 완벽하게 바꾸려 애쓸 필요도 없다. 물론 이런 것들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너무도 거대하다는 데 있다. 이런 것들은 추상적이고 이상적이어서 쉽게 파악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순간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자. 많은 것들이 걸려있는 중요한 상황을 충분히 돌파할 정도까지 지속되는 심리적 프레젠스 상태에 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자는 말이다. 지금 계속 프레젠스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가는 마음 챙김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자신을 증명한 자신감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거창한 깨달음이 아닌 작은 노력을 통해 축적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소개해 볼게요. 프레젠스는 일상의 나날에 대한 것이다. 프레젠스는 심지어 그 자체로 일상이라 말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프레젠스를 표출한다. 다만 삶의 결정적 순간에 프레젠스가 일시적으로 자신에게서 사라질 때 그걸 다시 불러오는 방법을 알지 못할 뿐이다. 과학적 연구 중 많은 부분이 이런 유형의 일시적 프레젠스의 심리적, 생리학적 메커니즘과 관련된 통찰을 제공하는데 이 안에 최고의 내용이 담겨 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메커니즘을 자신에게 맞게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스스로 자기 옆구리를 찌름으로써, 즉 신체 언어나 마음가짐을 의식적으로 조금씩 바꾸는 것만으로도 프레젠스를 얻을 수 있다. 정도의 한계가 있긴 하지만 몸이 마음을 이끌도록 허용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소개한 내용이 좋은데요. 일상의 나날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몸이 마음을 이끌도록 허용하는 것, 즉 신체 언어를 통해서 마음을 바꾸는 피드백, 역피드백 효과를 노리는 것, 그것을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작은 실천을 하는 것, 이것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즉 프레젠스를 형성하는 것, 이것을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는 겁니다. 자신감 있는 자세를 취하면 자신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어떻게 무력함을 자세로 표현하는가? 무력함의 자세들 소개해 드릴게요. 무력함을 나타내는 한 가지 특징적 모습, 즉 한 손으로 자신의 목을 감싸는 몸짓은 얼핏 봐서는 그다지 극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마음이 편치 않을 때나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우리는 이런 동작을 취하는데 이를 통해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두려움을 바깥으로 드러낸다. 그런데 왜 하필 이런 몸짓을 취할까? 이유는 단순하다. 경동맥을 손으로 감싸서 포식자의 날카로운 이빨로부터 보호하려는 몸짓이다. 몸짓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을 감싸는 것, 한 손으로 앞이든 뒤든 목을 감싸는 행위들, 사실은 두 손으로도 목을 감싸기도 하죠. 그럼 보통 안으로 자세가 굽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자세는 무력함을 나타내는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공통 모습이죠. 또 다른 모습들도 있습니다. 본문 읽어볼게요. 인간 이외의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다. 서열이 낮은 침팬지는 몸을 수그리고 무릎을 가슴 쪽으로 바싹 잡아당기고 두 팔로 자신의 다리나 몸통을 감싸는데 이처럼 태아의 자세를 취하는 건 자신을 괴롭히거나 잡아먹으려는 상대의 시선에서 사라지고 싶은 심리의 표현이다. 복종심이 높은 개는 꼬리를 뒷다리 사이로 말아넣고 자세를 최대한 낮추며 드러눕기도 한다. 귀를 뒤로 납작하게 눕히는데 이런 모습은 상대에게 무조건 항복하고 복종한다는 의사표시다. 동물들도 프레젠스, 자신의 자존감이 무너질 때, 자신의 무력함이 드러날 때
이런 몸짓들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몸이 말려요. 몸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전굴은 죽음의 자세다. 몸을 뒤로 쭉 펴는 후굴은 생명의 자세다. 자존감의 자세다.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몸짓을 통해 자신의 두뇌를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점점 몸이 굽어진다라고 하는 건 스스로가 스스로의 두뇌에 말하는 것입니다. 무력함을 올리고 자존감을 사라지게 만들라고.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조금 더 소개할게요. 교수님은 관중석에서 경기를 보는 관중이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실수를 하거나 슛을 날렸는데 빗나갔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항상 똑같아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거든요. 정확한 지적이었다. 경기장의 관중을 지켜보고 있으면 자기 팀 선수가 결정적 실수를 할 때 관중은 곧바로 두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가 자신의 얼굴이나 머리를 감싼다. 실수를 하거나 결정적 기회에 골을 성공시키지 못한 선수도 똑같이 행동한다. 사람은 무력감을 느낄 때 가능한 모든 방식을 동원해 자신을 더 작게 만들려고 한다. 자세나 몸짓이나 걸음걸이나 심지어 목소리를 통해서조차 자신이 차지하는 공간을 한층 더 좁게 만들려고 한다. 몸을 구부리고 뭉클이며 신체 언어를 최소한으로 제약한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가 무력감에 휩싸여 있으며 겁을 집어먹었다는 사실을 곧바로 알아차린다.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몸이 안으로 굽는 것은 자신을 작아 보이게 만드는 행위이고 이 몸으로 안을 굽히는 자세에서는 목소리도 자연스럽게 작아집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겁먹었다는 뜻이고요. 상대방에게 복종하겠다는 무력함의 표시입니다. 당연히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을 수 없죠. 우리가 스스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아닌지 꼭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신감 있는 자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커다란 자세로 준비하라. 까다롭고 어려운 도전의 순간을 맞이하기 직전에 커다란 자세를 취해 자신과 이야기를 나눠라. 도전을 앞둔 시점에 허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커다란 자세를 취해 자신에게 스스로가 강력한 존재라고 일러준다. 이 동작과 자세가 자아를 해방시켜 도전 앞에서 당신 안에 존재하는 가장 용감한 자아를 불러낼 것이다. 당신이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걸어갈 때 뇌는 완벽하게 활성화될 것이다. 이걸 준비운동 과정이라 생각하라. 어떤 점에서 보면 하루하루가 시련이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면 맨 먼저 파워 포즈로 하루를 준비하라. 잠자리에서 일어나 딱 2분 동안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2가지 자세를 취하라. 집에 있든 사무실에 있든 혹은 그 밖의 다른 사적인 공간에 있든 문화적 규범이나 고정관념 혹은 위계적 지위에 얽매이지 마라. 당신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지배적인 존재로 보일 수 있다. 당신이 머무는 공간을 최대한 이용해 커다란 자세를 취하라. 여기서 말하는 커다란 자세 파워 포즈로 추천할 수 있는 자세는 후굴입니다. 후굴이라고 하는 건 허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입니다. 이것은 안으로 끊임없이 말려 들어가는 우리의 일상적인 자세에 대한 완벽한 보완제가 될 것입니다. 균형을 맞춰줍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깨어있는 동안 대부분 안으로 몸이 말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허리가 굽고 손도 잘 펴지지 않고 이렇게 안으로 굽어버리는 겁니다. 이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뒤로 젖히는 후구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는 건 자세를 쭉 핀다는 거잖아요. 이때 말린 어깨를 동시에 펴기 위해서는 손을 크게 대자로 하늘을 향해서 뻗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뒤로 허리를 젖히면서 팔을 쭉 핀다. 이것이 파워 포즈이고요. 이 책에서는 불가사리 자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윗바사나 수행을 시작할 때, 사띠 명상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몸을 살펴보기를 권하셨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건 몸의 신체 부위를 관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세를 관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주 좋은 수행 주제거든요. 하루 종일 자세에 신경 써라. 본문 소개하고 마칠게요.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먹는다 해도 무의식 중에 무력한 자세로 무너지기 십상이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될까? 자세가 무너질 때면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려야 한다. 어떤 상황 혹은 어떤 자극이 당신을 위축시키는가? 어떤 일이 무력감에 휩싸이도록 만드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 놓이거나 비슷한 자극을 받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다. 자세가 나빠졌을 때 이런 사실을 즉각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마련해 두어라. 예를 들면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스마트폰을 동지로 만들어라. 1시간에 한 번씩 자세를 확인하도록 스마트폰에 알림 설정을 해두어라. 둘째, 집이나 사무실에 있는 문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 위에 포스터잇을 붙여라. 셋째, 믿을 만한 친구나 가족 혹은 동료에게 자세가 흐트러질 때마다 지적해달라고 부탁하라. 이렇게 자주 자세에 신경 쓰고 큰 자세를 만들어야 한다. 즉, 자신감 있는 존재감, 프레젠스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주 신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자극들이 반복될 때 우리는 잊지 않고 육체를 통해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자세가 좋은 마음을 만듭니다. 바르게 쭉 펴진 척추가 올바로 세워진 정신의 기둥을 형성합니다. 육체와 정신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 육체를 통해 정신을 바꾸는 작은 습관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존감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코칭 다 읽었고요. 마치겠습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촉독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